초강대국 미국은 왜 70년 전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나? 한미동맹은 무엇인가? 6.25 전쟁에서 미군 병사 33,739명이 전사했다. 피를 흘리지 않은 땅은 조국이 될 수 없다고 한다. 전쟁 전 한국이 지구 어느 쪽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젊은이들이었지만 한국은 그들이 생명을 바친 조국이 되었다. 그렇게 맺어진 두 나라의 혈맹이 올해 70주년을 맞았다. 도대체 한미동맹은 무엇인가?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분신이다. 한미동맹을 그처럼 깊이 이해한 사람도 드물다. 이 대통령은 6.25 전쟁 당시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휴전협정 승인을 거부했다. 그러나 휴전을 묵인하는 대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다.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었다. 당시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 그런 종류 조약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. 그 전까지는 강대국이 한국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한국에 통지해 왔기 때문이다. 강대국 국무장관이 약소국 대통령을 만나 자기의 정책을 합치시키기 위해 멀리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도 전무후무했다. 이승만 대통령도 새로운 혁명이라는 덜레스의 주장에 동의했다. 하지만 한미동맹이 왜 새로운 혁명인지 이 대통령은 더 깊이 생각했다. 이 생각을 그는 1954년 7월 26일에서 8월 13일까지 19일에 걸친 미국 방문에서 밝혔다. 미 의회 연설에서 하원 의장 마틴은 그를 강건한 자유의 전사로 소개했다. 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젤렌스키였다. 그런 명성에 걸맞게 이 대통령은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이 겁을 먹어 한국 통일의 길이 막혔다고 비판했다.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. 소련과 중공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에 대한 전면전쟁을 주장했기 때문이다. 그는 공산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. 고문이나 집단 학살 같은 폭력은 부분에 불과하다. 공산주의의 진정한 무서움은 인간성을 붕괴시키고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상 통제를 구축하는 것이다. 그들의 목표는 자유의 파괴와 세계의 노예화이다. 군사적 적을 넘어 영혼의 적, 인류 문명의 적인 것이다. 그런데 이 대통령은 미국이 공산주의를 고통스럽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흔한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본다고 비판했다. 소련과 협력해 세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낙관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랬다. 그래서 동유럽은 물론 한반도의 절반을 소련이 점령하도록 허용했다. 그 결과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의 절반이 노예 상태에 빠졌다. 이 대통령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20세기의 십자군 전쟁으로 인식했다. 여기에 중립은 없다. 제3차 대전도 불사해야 한다. 하지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었다. 트루먼 대통령은 3차 대전 방지가 한국 동남과 관련해 내가 내린 모든 결정에서 염두에 둔 한 가지 목적이라고 회고했다. 그는 6.25를 전쟁이 아닌 경찰 행위로 불렀다. 이 전쟁은 이겨서도 져서도 안 되는 전쟁이었다. 38선에서 6.25 전쟁이 멈춘 것도 그 때문이었다. 미국과 이승만은 불화했다. 미 군정사령관 하지는 이승만을 상대할 수 없는 완고한 노인이라고 험고했다. 트루먼과 아이젠하워는 유사시 이 대통령을 제거하는 에버레디 작전을 가지고 있었다. 이 대통령도 자신의 주장이 강경정책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. 하지만 수준 낮은 선동은 아니었다. 이 대통령은 미국의 근본적 가치관에 호소했다. 미 의회 연설에서 그는 나도 워싱턴이나 제퍼슨, 링컨에게 영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. 그들은 전 인류를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했다. 그래서 자신은 한국인이지만 정신적으로 미국인과 같다고 말했다. 자유의 수호와 보존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넘어 전 인류의 가치인 것이다. 이 대통령은 반공산주의 투쟁이 인류의 사명이라고 호소했다.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싸우는 자유의 십자군이다.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한국인인 동시에 세계 시민의 입장에 서 있다. 한미 동맹을 인류의 동맹으로 격상했다. 한국은 미국의 국어라는 게 아니다. 한국인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.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. 아이젠하워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진정한 형제, 참된 전우, 함께 희생할 준비를 갖춘 전사임을 인정했다. 러스크 한미재단 이사장은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진 빚의 일부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임박했다. 국가의 주권과 국격을 지키는 데 이승만 대통령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.